주말 사이에 코로나 상황은 어땠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입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가 집계가 돼서 오늘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가 역대 일요일 중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일요일이었습니다. 하하. 이와 함께요, 지금 6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 그러니까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달갑지 않은 기록까지 함께 쓰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우리 예. 보통 이게 그동안 뉴스 접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말 사이에는 눈에 띄게 확진자 수가 쑥 줄어들고 다시 화요일쯤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네. 이제 주말 효과, 휴일 효과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어허.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말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말이나 휴일은요. 대부분 검사 기관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셔야 되니까 의료진들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일보다 검사 수가 감소하게 되고 감사 수가 감소하니까 결국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감이 이루어지다 보고 또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고 또 나와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결국 4차 대유행이 휴일이나 아니면 주말 효과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일어나는 1,000명 이상이 계속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확진세가, 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면 주말인 걸,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걸 감안해도 지금 1,000명, 역대 주말 일요일 최고입니다. 1,100명. 그런데 대체 이 확진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대표적인 곳이 수도권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이었습니다. 확진 소식이 이곳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롯데백화점의 영등포점에서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하 1층의 식품관이 일시 폐쇄 조치됐고요. 그래요? 또 김포에 있는 현대아울렛 2층 매장 직원 1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이 매장 자체가 폐쇄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육아용품 박람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무려 4,0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 한 분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전 기간을 운영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금 짚어본 세 곳의 공통점이 여러분 아시겠죠? 롯데백화점, 김포 현대 아울렛, 그다음에 서울 코엑스. 다중 밀집 시설이면 많은 사람이 진짜 모든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모였다가 다 일 보고 다시 흩어집니다. 다 자기의 생활 공간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시작되잖아요. 주말 사이에 이 시민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긴 하겠는데 아무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죠. 저희 같은 경우에 매출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운영한 입장에서는 좀 빨리 이 시국이 끝나야지 저희도 매출 증가하는 거에서 좀 도움이 되니까 다들 서로 거리두기나 이런 것 좀 열심히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고요. 많이 아쉽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데 당분간은 2명이서밖에 못 만난다는 생각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들으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힘들긴 하지만요, 성숙된 시민의식 보여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런 상황 나 몰라라,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둔 지난 10일 평소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은 20, 30대의 발걸음이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대학생에 따르면 한동안은 저녁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당분간 친구들을 보러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4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을 위해 일부러 나왔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 저녁 연남동 인기식당은 평소처럼 대기 번호를 받고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도 만석이었고 곳곳에서 쉽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이런데 참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하니 너무 씁쓸함. 이게 주말 금요일, 지난주가 2주 수도권에 4단계 2주간 실시된 걸 앞두고 마지막 불금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저때 모습인데요. 세상에 보세요. 북적북적합니다. 한편에서는 금요일 날 되게 일찍 들어가신 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쪽에서는 보세요. 마스크는 쓰셨다 하더라도요. 거리 2m가 됩니까? 이게 지금 다들 북적북적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서울시가 올린 SNS 내용이 정말 무리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서울시가 지난 10일 오전에 SNS에 정말 뜻밖의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를 한 것인데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힙지로라는 별명을 가진 관광 명소다라면서요.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날씨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와 술집 앞에 모여서 어울리면서 아주 독특한 골목의 정취를 즐긴다. 노가리 골목을 방문해서 골목을 따라 숨겨진 보석을 발견해 보라라고 방문을 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 SNS를 최진문 교수님 네. 서울시가 저 SNS 내용을 올리는 10일 날이 보세요. 확진자 수가 1,378명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그날에 하필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지자체가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도권 중에서도요. 사실은 인천이나 경기도보다 서울이 훨씬 많아요.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심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역하고 4차 유행 맞아가지고 지금 2명 이상 못 모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가야죠. 그리고 더 열심히 방역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다시 꺾일 수 있도록 1,000명 이상 되는 걸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놀러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오늘부터 이거 당장 2명 이상 못 모이게 되는데 6시 이후에는 네. 그걸 앞두고 서울시가 공고를 하고 4단계 격상되니까 외국인들 보고 3, 3, 5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경계심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이 오라뇨. 그분들 제대로 검사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지자체라는 곳에서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요.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나 방역당국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좀 잘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다른 데서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제발 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말하는 거 좀 잘 따라주셔서 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데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서울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입장은 내놨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네, 내놨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많이 방문해달라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쉰다 진짜. 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알면 좋은 장소로 홍보하고 있다. 해당 계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채널이다. 국내 팔로워는 거의 없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냥요 뉴스파트에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과할 땐 깔끔하게 사과하세요. 이거는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지금 SNS 올린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자 그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은요 바로 오늘 뉴스파이터 끝나면 얼마 안 있어서 6시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4단계가 시행된다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어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임에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Q&A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네네. 일단 4명이 카페 식당에 갔는데 6시가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야 되나? 아니면 계속 먹던 걸 뭐 드셔도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구석에 숨는다? 네, 정답이 아닙니다. 아하. 네, 2명은 나와야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새벽 5시까지 2명만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4명이 식사하시더라도 6시가 되면 2명은 나와야 한다가 정답이고요. 마치 신데렐라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밤에 이제 다니지 말란 취지가 굉장히 강하게 녹아 그런 있는 취지 거죠.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택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택시 운전 기사분도 궁금해하시고 승객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4명이 택시를 탔는데 6시가 됐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명은 내리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하. 택시도 실내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6시 이후에 3분 이상이 같이 택시에 탑승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기사님이
제가 내릴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사님은 네. 꼭 타셔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승객분들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가족은 예외가 아닐까?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족 내 행사에도 모두 이런 인적 제한이 적용되나? 이 부분은 어떤 행사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상견례나 제사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하하. 그렇지만 이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 범위에서만 49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신 네. 점.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그냥 하루 종일 운영을 했는데 예외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네. 이 부분은 편의점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90평 이상대의 대형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로 10시 이후에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로 지목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점 유념하셔서 편의점 이용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요, 지금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우리의 실생활과 좀 밀접한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왜 굳이 6시일까? 6시 전에는 이렇게 4명 만나가다가도 6시가 되면 2명이 가야 되는 상황. 왜 6시일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당국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출이나 약속 모임 등을 좀 일체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사회 필수 활동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필요한데 6시 이전에는 사실 사회 필수 활동들 때문에 2인까지 모임을 규제하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수 활동 제약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는 너무 거고, 심해서. 예, 6시 이후에는 비필수 활동이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봐서 그때부터는 2인까지 모임을 좀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탁상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 방역 당국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는 사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짧고 굵게란 표현을 3번이나 쓸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의지가 많이 되는 건 백신일 수밖에 없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인구 대비 30.4%입니다. 지난달 20일에는 29.2%였으니까 20여일이 지나는 동안 1.2%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어머 세상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허. 진짜 그냥 우리가 입장이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많이 맞았겠거니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백신 접종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라도 취소하는 백신이라도 맞고자 여러모로 애를 써보지만 접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저 말을 뒤집어 보면 설마 방역당국이 백신이 있는데 접종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 그 말은 지금 국내에 백신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거예요. 이런 가운데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모더나 백신이 도착을 해서 이제 접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간밤에 12시부터요. 만 55세부터 만 59세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이고.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새벽 3시 반 기준으로 동시 접속자가 80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세상에. 접속 장애가 4시간 이상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잠 못 주무시고 뜬 눈으로 저 접속 시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신청자에 따르면 예약 서버가 다운되면서 수십만 명이 잠도 못 자고 있다.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머, 세상에. 게다가 오늘이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앞두고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더나 백신 예약에 성공한, 야, 이게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진짜 참 우픈 상황입니다. 예약이 이루어지신 시민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대신 해드리려고 대리 예약했어요. 12시 이전에 접속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전부터 대기 시간이 400분이 넘고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트 자체가 안 열려지고 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마냥 기다려야 되고 새로고쯤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인증하는 절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답판 두드리는 것도 오래 걸리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서 효심이 막 느껴집니다. 대리 예약을 잠도 못 주무셔 늦게까지 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최진봉 교수 아직 혹시 이 백신 접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못했는데 지금 저도 대상자거든요. 어허. 그래서 오늘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세상에! 예. 근데 어제 밤엔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네. 8시쯤에 들어갔는데 저도 한 30분 기다렸어요. 저도 어허. 들어갔더니 접속이 계속 기다리면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네. 제 순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해서 다행히 저는 7월 28일 날 10시에 맞는 걸로. 야, 30분이면 30분. 그나마 그래도 그대로 나온 수월했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0시부터 새벽 0시부터 지금 저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네. 가장 많이 몰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이게 다 차버렸어요. 이게 문제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 양 때문에 날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접종분 예약분이 이미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아침에 해서 28일 날 예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 8월 2일부터 7일까지 시행되는 접종 예약도 현재 상태는 백신이 소진되면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맞고 싶은 사람 많은데 확보된 백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더 확보될 때까지 일단 일시 중단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좀 빨리 백신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문제는 맞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백신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백신이 좀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더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모두 다 예약이 지금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접종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정부도 백신을 들여오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왔겠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백신이 지금 백신 이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국민이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동참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백신 물량 확보에 채찍을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